위클리 교통 이슈. 한 주간의 교통 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위원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 준비하셨나요? 네, 보행 중 스마트폰 통화도 위험하지만 음악 심취와 영상은 사고와 연결된다는 소식에 또 급증되고 있는 렌터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 시속 90km로 속도를 제한하는 데 나서는 제주도 소식이 있고요. 네. 그리고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에는 자동차 설계와 디자인도 중요하다는 국민대학교 운송학과 구상교수 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세 가지를 준비하셨군요. 그렇군요. 네, 스마트폰도 자동차만큼이나 생활 필수품이 됐잖아요. 네. 이 영상과 음악, 지하철이나 버스뿐만 아니라 보행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죠? 네, 그렇습니다. 걸으면서 통화하는 자체도 주변 상황 감지 능력을 약화시키지만요. 만약 좋아하는 음악, 특히 영상이나 인터넷 검색을 할 경우는 아주 위험하게 되죠. 네. 굽혀지는 고개가 주변 관측거리를 2m 이내로 좁히고 또 정신까지 뺐기 때문에 아무리 보도상 위라고 해도 위험 요인들이 참 많습니다. 타인과 부딪히는 확률만 높아지는 게 아니고 불법 운행하는 자전거와 또 이륜차로부터도 안전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도로교통공단의 보행 중 음향기기가 미치는 교통안전 영향 연구에서도 이미 확인이 된 바 있습니다. 사고 날 뻔한 위험을 느낀 보행자 수가 무려 27.9%에 달했다고 합니다. 운전 중에 영상 시청 금지는 당연한 일이겠습니다만 이 보행 중에 음악 청취 사고 위험 한 30% 가까이 되는데 영상을 시청할 때는 위험 수위가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겠네요. 그렇죠. 파란불에 횡단보도 진입을 했더라도 언제 빨간 신호로 바뀔지를 항상 주시해야 하는데 영상이나 검색 작동하는 이런 등은 이런 중요성을 잠시 잊게 되니까요. 실제 인터넷으로 기사 검색을 하던 보행인이 이를 감지 못해서 아주 크게 놀라는 경험담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음악 심취보다는 영상 시청이 주변 감지 능력과 반응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는 만큼요. 만일 정신 집중을 요하기에는 인터넷 검색에 몰입을 하게 된다면 보행사고 위험도 역시 이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건데요. 그런데도 지난해 8개 지점에서 촬영했던 1,800여 명의 영상을 직접 판독을 해봤더니 220명 정도가 음악 청취를 하고 또 전화 통화를 하는 등의 주의 분산형 보행자였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횡단보도라고 해도 주변을 살펴야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이용자 8% 이상의 주의 분산 보행자였다면 이제는 이 어린이만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 이런 말 필요 없겠죠? 네, 그런 점이 됐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정생 보행하는 평균 속도는 초속 1.38m였지만 주의 분산 보행자의 평균 속도는 1.31m로 나타났습니다. 통계를 보면 음악을 들으며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상황이 가장 그래도 빨랐고요. 문자 메시지를 하면서 듣고 말하는 전화 통화의 경우는 초속 1.23m로 가장 느렸다고 합니다. 따라서 돌발 상황 반응 시간을 가장 늦게 하는 위험은요. 인터넷 검색이 가장 크다는 것을 시사한 셈이기도 한데요. 2009년에 437건이던 스마트 관련 자동차 대인 사고가 2012년은 848건으로 2배 정도가 증가된 만큼요. 현재 위험 수위는 더 높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노출되는 빈도 역시 크다는 것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만큼 위험도는 더 높아지겠군요. 그렇네요. 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렌트카 속도 규제 소식 알아볼 텐데 스웨덴과 영국 안내 표지와 벨기에 전용 도로보다 사실은 늦게 시범 사업에 나선 지방 단체이겠습니다만 렌트카 속도 규제만큼은 선행하고 있군요. 네, 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요. 말씀처럼 선진국들이 이미 시대 풍속도에 맞는 보행 안전 대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폰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늦었지만 우리도 시범 사업 일환으로 대응을 하는데 제주도는 좀 특별한 안전 대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교통사고 다발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렌트카를 대상으로 한 이 안전 수칙을 좀 고민해보자는 건데요. 지리적인 특성과 지형에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렌터카 사고가 계속 늘다 보니까 최고 주행 속도를 낮추자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이 해마다 수백 명의 인명피해를 내는 제주 관광객 급증 현상, 이 렌터카 교통사고로 이어진다면 정부에서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게 봐야 되지만 현실은 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빈번한 발생에 대해 대부분은 운전 미숙과 초행길 안전 부주의에 더해서 과속 등을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관광객의 수요에 맞춰서 계속되는 렌터카 증차 또한 이에 한몫하는 것이 되고 있는 셈이죠. 2013년에 16,000여 대이던 렌터카의 수가 4년 사이에 10,000대가 넘게 증차됐고요. 예. 현재 28,000대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주지방경찰청 렌터카 교통사고 건수가 이런 위험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살펴보겠는데요. 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렌터카 최고 주행 속도를 시속 90km로 제한하자 이렇게 나선 것 같습니다. 네. 해마다 수백 명이 희생되는 데는 농민이 또 포함이 되다 보니까 도민의 안전까지 폭넓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16,000대인 2013년에는 사망이 14명에 641명이 부상당하는 394건의 사고가 발생됐고요. 또 525건으로 급증된 2015년 사고에서는요. 11명이 사망하고 941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예. 이런 렌터카 사고 현황은 지난해 하루 평균 1.4건을 발생했고 2.6명의 사상자를 냈을 뿐 아니라 올 5월 말 현재 6명이 이미 사망했고요. 아이고. 또 321명이 부상당해는 185건의 사고를 유발시킨 계기가 됐다는 것이죠. 예. 해마다 반복되는 수백 명의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결론에서 지난 4월 국토교통부에 최고속도 제한장치 설치 의무화를 건의했습니다. 예. 그런데 답변은 과속이라는 객관적 근거도 부족하고 또 자동차 안전기준을 지역적 제한이나 대여 사업용 자동차 등에만 한정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65세 이상 운전자 수가 233만 명을 넘는 이 고령화 시대에서는 정말 이 자동차를 설계하고 디자인한 단계부터 너무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면허증을 소지했다고 해서 다 운전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65세 이상 운전자 면허 취득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나이가 들면 이에 속하기 때문에 도로상 안전보호나 양보도 필요하겠지만 운전석 주변의 레버나 버튼 위의 형상과 조작감에도 관심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이렇게 새롭게 나오고 있는데요. 스티어링 휠의 종합적 구조를 비롯해서 내비게이션이나 핸즈프리 등의 경보음 음역대를 고령자 청각에 적합하도록 배려하는 종합적인 응용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다양한 조작 장치를 구상하는 디자인에서는 이런 감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어제도 노인분들에게 좀 맞게 속도 계약 각종 게이지를 비롯해서 스위치 램프 크기, 밝기, 컬러까지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하지만 기본 개념이 고령자 또는 노인에 대한 차별이 아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생각이 바로 창의적 디자인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도로를 함께 이용하는 운전자이자 또 승객이라는 점에서 이런 점을 바탕에 둔 신미성은 물론 우수한 차 개발 또한 유니버설적인 디자인에 관점을 두고 다뤄져야 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자 시력에 따라 조절이 가능한 문자의 밝기나 글씨체의 바뀌는 기능은 조금만 추가를 하더라도 예방안전 기능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런 기능적 배려와 공감은 레이아웃 단계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